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물을 마시다 두고 간 컵이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남은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함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곧바로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 앞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접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겉면에는 기관명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인지 다른 곳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을 때 봉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내 음성이 흘렀습니다. 나는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길게 기다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보았습니다. 시계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아직 오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기로 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안쪽에서 종이 몇 장이 겹쳐진 채로 떨어졌습니다. 첫 장에는 글이 많았습니다. 줄이 빽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장에서 숫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줄보다 눈에 걸렸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단어 하나가 보였습니다. 담보.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다음 줄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소였습니다. 오랫동안 불러온 주소였습니다.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그래, 지금 통화돼? 네, 왜요? 준서, 어디 있어? 회사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오전에 회의 있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어머니, 그럼 끊을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종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직 다른 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이 문서에 올라가 있었는지 나는 아직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봉투 안으로 천천히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만 남았습니다.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불은 켰지만 끓는 소리는 오래 지나서야 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통화 기록에 같은 이름이 연달아 남았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등에 물이 튀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컵을 그대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첫 장부터 보았습니다. 문장은 길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연락, 기한, 절차,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름이 하나 보였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른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주소는 다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소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덮었습니다. 그대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가 길게 갔습니다. 잠시 뒤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준서 언제쯤 통화될까? 회의가 언제 끝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통화되면 전해줘. 내가 오늘 꼭 봐야 해.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 이야기는 늘 짧게만 들려왔습니다. 잘 돼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잦았습니다. 시간을 묻고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은 줄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아졌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안 돼.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사람들 입에서 아들 이름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가게를 넓혔다는 말, 사람을 더 쓴다는 말. 나는 그 말을 집안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겉면의 기관명을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세금 고지서, 보험 안내. 비슷한 봉투들 사이에서 오늘 봉투는 따로 놓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밖이야. 오늘 아침에 집으로 뭐가 왔어? 뭐가? 서류.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뒤쪽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길게 통화 못해. 그럼 집으로 와. 오늘은 힘들어. 준서야.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들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저녁에 갈게. 저녁까지는 안 돼. 왜 무슨 일이야?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집 얘기야.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말하자.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지금 누군가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 나는 아직 어떤 쪽도 선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식탁 위 봉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가방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가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종이가 손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번호가 하나씩 불렸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 차례로 넘겼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건은 접수돼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다시 화면을 보며 몇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담보 설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직원은 날짜를 말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그 무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집에 있었고 아무 서류도 쓰지 않았습니다. 명의는요? 직원은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절차 요건 확인. 나는 그 말들을 하나씩 듣지 않았습니다. 취소는요?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창구 위를 보았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본인 동의는요? 직원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요건은 충족돼 있습니다. 어떤 요건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미 정해진 일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마치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은행에서 나왔어. 아들은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대. 아들은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짜와 완료된 절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는 지금에서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은 아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두었던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 옆에 놓았습니다. 서류는 두께가 달랐습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종이로 반복돼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지난 날짜였습니다. 다음은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아들의 서명이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맛은 아침과 같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신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탁을 보았습니다. 봉투와 서류를 차례로 내려다봤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 중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아들은 잠깐 웃는 듯 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나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어차피 아들은 그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는 쪽을 보았습니다. 어차피 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집이잖아. 그 말은 설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언제? 아들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보는 듯 했습니다. 급했어. 그 말이 대답이었는지 변명이었는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확인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손으로 모았습니다. 한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돌릴 수 없어. 아들은 서류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속 있으면 돼. 그 말은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누구의 것이고 누가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 서류는 어제 놓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들은 먼저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짧게 들렸습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씩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먼저 보았습니다.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것도 있었고 앞으로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간격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짜에는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 이자, 다음 절차. 나는 그 줄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소속을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서류는 이미 전달된 상태입니다. 나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한 내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요청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는 날짜를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아니었습니다. 조치가 안 되면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 날짜가 다시 보였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음 단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어제 저녁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얼마를 말하는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바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응. 남편이 요즘 힘들어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부탁인지 압박인지는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곧이요. 곧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닫힌 서랍 위로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나는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한은 계속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은 닫힌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펼치지 않아도 머릿속에는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 남은 날의 수. 나는 계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달력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찾았습니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달력만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지낼 수 있는지 나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건 갈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를 벗어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병원을 옮겨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순서 없이 이어졌습니다. 전화번호 몇 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연락해도 되는지, 부탁이 되는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달력을 짚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 옆 칸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열흘, 20날, 한 달, 나는 손을 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던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을 떠난 뒤의 모습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짐의 크기, 버릴 것과 남길 것, 어디부터 정해야 하는지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건물이 보였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불이 켜지고 아침이면 꺼지는 창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계속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부엌 쪽을 보았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찬장, 모두 오래 사용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새 곳에 가져갈 수 있는지, 다시 장만해야 하는지 그 차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확인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발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신발 몇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주 신는 것, 가끔 신는 것, 오래 신지 않은 것, 그것들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지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내 삶의 대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온 시간 중 하나였는지 나는 아직 구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빛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넘겼습니다. 종이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누가 나중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된 이름은 한쪽에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두었습니다. 전화기를 옆에 두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대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방법이 없다. 그 말들이 미리 놓여 있는 것처럼 앞에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번호 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누르는 것과 누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 안과는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같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모았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 겹쳐두었습니다. 모서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보았습니다. 아직 보고 있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거 봐도 달라지는 거 없어.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류에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 적힌 거, 응, 이게 다야?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다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밥은? 안 했어. 아들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럼 나가서 먹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겹쳐둔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 집은 그 소리를 여러 해 동안 받아왔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들어간 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옆에 놓인 신발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부터였는지 언제까지였는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건너편 건물의 불은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과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같은지 아닌지 나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주소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집이 내가 머물러 온 곳인지 잠시 빌려 있던 곳인지 그 경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 곳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말이 부담으로 느껴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족의 마음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